새누리당 소속 동해 삼척 출신 국회의원 이희재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오늘 여러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삼척시 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0월 9일이 이 한글날입니다. 닷새 후인데 그날은 법정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삼척시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하게 되고 또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 정부 당국하고 그간에 많은 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공통적으로 제가 좀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중앙정부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에 대해서 너무 잘 모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고유한 어떤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어떤 현안에 대한 그 발생 배경에 원인이 있고 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접근만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행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실시된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 자율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 자율적으로 투표한 사례는 뭐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다음에 주민 자율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를 결과를 존중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실무 간부님이 대신 답변해 주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현안이 생기면은 그와 관련된 유사 사례들을 다 좀 보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도대체 그 담당하는 분들조차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처하니까 이런 갈등 초래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민투표법이 왜 생긴지 아세요, 차관님? 어떤 계기로 생겼습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이 그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그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도대체 실무 우리 간부님들, 차관님께, 장관님께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제가 장관, 차관들 대화를 해보면 전혀 모르고 계셔. 차관님, 부안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주민투표 도입된 게 바로 그 부안 사태가 배경이 된 겁니다.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자, 이렇게 해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설치를 할 때는 사전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겁니다. 그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우리 산자부 차관님께 주겠습니다. 삼척 지역의 이 원전 내지 원자력 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시설이 과 관련해서 몇 번의 갈등과 반대 투쟁과
백지화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거에 삼척이 원전 예정 지역으로 이제 고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99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99년에 예정 지역이 일괄적으로 이 폐지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할 때도 삼척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전 삼척 예정 부지 고시에 다시 그래도 주무부처라서 우리 문 차관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80년대 예정지구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삼척 지역은 91년부터 99년도 철회될 때까지, 백지화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투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전 백지화 기념탑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도 안 돼서 또 방파정 유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유치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02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또 유치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동의가 쉽게 됐겠습니까? 자, 먼저 묻겠습니다. 이게 2011년 3월 24일자 지방신문입니다. 그 전날, 23일날 원전 유치 협의회에서 삼척입니다. 지경부하고 한수원의 유권자 96.9%가 참여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성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서명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 지역 문제라 좀. 예, 좀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전부 다 제출받은 바 없다고 답변 자료가 왔어요. 특히 한수원도 했다고 하는데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바 없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 이렇게 답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단체장이 유치 신청 요구를 했을 때 그냥 동의해 준 게 아니고 조건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 차관님 알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거기 있지 않으셨나요? 예. 2010년도 12월 유치 동의서를 시의회가 제출할 때 주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로,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만은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이후 아직까지도 주민투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민 다수는 절차적 하자에 의한 유치 신청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정지구로 고시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시민들이 자기 돈을 성금으로 내서 수고롭게 주민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물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12년도 4월 총선 때 제가 선거에 나가서도 주민 뜻에 따라야 된다. 방법은 주민투표밖에 없다.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인데 이 갈등을 평화롭게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주민들의 자기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이 주민투표밖에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고 이제 드디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진데 우리 안행부 차관님 결과가 나오면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 차관님, 결과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전력 설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희는 법적으로 이것은 성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주민투표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는 산업부는 삼척시하고 언제든지 대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당장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게. 이것을 주민투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진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 부탁합니다.